집에서는 너무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인데 밖에서는 또 그게 잘 안 되는 아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. 저도 우리 애들이 좀 그런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저도 뭐 노력하고 애들도 노력하고 애들은 되게 성실하고 똑똑하고 한데 근데 왜 결과는 늘 좀 그런 걸까?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과학고 준비하는 어떤 학생 노트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. 그 노트를 보니까 사실 저는 바로 느꼈습니다. 아, 이 과학고 가는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. 그 아이를 하는 거를 보니까 이 문제집은 어떤 날에는 안 푸는 날이 있어도 탐구 노트는 하루도 안 빼먹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노트를 집에서도 쉽게 시작하는 방법 좀 준비해봤습니다. 사실 과학고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 사고력이라든가 표현력 이 자체를 너무 좋게 만드는 그런 공부법이니까요. 그리고 또 왜 이게 그 과학고 그 합격 확률을 완전히 바꾸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실제로 어떤 면접이든 간에 이런 질문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. 이 탐구 보고서 학생이 직접 쓴 거 맞나요? 이런 질문 말이죠. 근데 그 질문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그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겠죠, 당연히. 아무리 완벽하게 만든 보고서가 있더라도 이거를 학생이 직접 한 걸까? 이런 말하자면 의심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.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시험 점수나 수행평가 점수 이런 게 딱 눈앞에 보이니까 그거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근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과학고 입시라는 것도 같은 원리가 숨어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겉으로 보이는 그 결과물의 퀄리티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이라는 거죠. 근데 진정성이라는 게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. 아이가 스스로 궁금해하고 또 스스로 써내려간 흔적이 있느냐 그런 증거들을 바로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.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이거를 좋아해서 했니 안 했니 이거는 눈에 바로 보이는 건 아니니까요. 근데 반대로 누가 그거를 대신 써준 게 티가 나는 순간에는 그게 아무리 문장이 매끄럽고 그래프를 멋지게 만들었고 그런 보고서가 그 순간 신뢰를 그냥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요약하자면 한 문장으로 과학고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보고서의 퀄리티 이런 걸 것 같아도 사실은 잘 쓴 보고서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가 손으로 쓴 기록이 있느냐 이런 거라는 거죠. 근데 이제 그 증명이라는 거가 참 어려운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탐구 노트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목격한 그 과학고 가는 친구 그 친구도 그걸 참 열심히 했고 근데 이 탐구 노트라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사실은 결과물이 아니고 증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실제로 이 생각을 했고 이렇게 실패를 했고 이렇게 수정을 했다 이런 모든 이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일기 같기도 한 그런 기록이죠. 물론 일기는 사적인 얘기를 쓰는 거지만 그렇다 보니까 완벽한 문장보다 그런 흔적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학생이 쓴 기록 그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. 탐구 노트 이렇게 학생들이 쓴 거를 보면은 엉뚱한 가설이라든지 실험에서 했던 실수라든지 계산 틀린 거 이런 거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게 안 쓰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런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. 왜냐면 이거 그렇게 써놓으면 이게 진짜 학생이 직접 이거 쓴 거구나.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메모가 적혀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보고서 10장 이런 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요즘에 이 시대가 돼서 단순히 그냥 과학고가 잘 쓴 글 이런 거를 찾는다고 볼 수는 없고요. 스스로 탐구한 사람 이런 거를 찾는다고 보는 게 더 맞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은 탐구 노트는 사실 이게 혼자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. 학교 선생님과 소통하기 위한 창구입니다. 학생이 이렇게 써서 가서 선생님 지난 수업에서 이런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. 이렇게 탐구해봤어요. 조사해봤어요. 이런 한마디 정도만 딱 하면은 충분하더라고요. 그런 게 뭔가 교류 아니면 소통 그런 것인데 가가지고 탐구 노트 가지고 얘기하고 탐구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대화를 하다 보면 피드백도 주고 어드바이스도 주고 그런 대화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이게 결국에는 생기부의 탐구심이 깊음 탐구력이 높음
또 추천서에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성장함. 이런 문장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생기부랑 추천서가 좋은 친구들이 결국에는 합격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바로 시작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바로 쿠팡에 들어가셔가지고 연구 노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또 뭐 제가 더보기 링크 뭐 이런 거 걸어놓을게요. 제일 저렴하고 퀄리티 괜찮은 노트로 해가지고 걸어놓을 건데 뭐 한 3,000원, 4,000원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아니면은 대학교 뭐 어디 굿즈샵 같은 데 가면 뭐 서울대, 연세대 그 굿즈샵에도 팔아요. 그 연구 노트 파는데 뭐 그런 거 이미 사놓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. 그거를 해가지고 첫 장을 이렇게 보면은 첫 장은 뭐 다른 거 써져 있는데 그 뒤에 쓰는 걸 보면은 그 작성자 서명 그리고 작성 날짜 뭐 요거 쓰는 칸이 있을 겁니다. 그게 이제 일반 노트랑은 좀 다른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밑에 그 확인자 또는 목격자 서명 또 확인 날짜 이게 적는 칸이 있어요. 여기서 확인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은 학교의 지도교사 혹은 선생님이겠죠. 당연한 얘기죠. 그거를 친족 관계가 있는 엄마나 아빠가 그 확인자라고 써주면 그게 무슨 객관성이 있나요?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주고 서명을 해주는 구조라는 거죠. 실제로 과학고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고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소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탐구 노트가 이게 노트인데 뭘 뭐 그거 가지고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도구들이 있다는 거죠. 근데 아마 이거를 서명 받으러 가는 게 좀 힘드실 거예요. 애들이 뭐 어색하니까 뭐 아무 이유도 없이 가는 거는 말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럴 때는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게 좋아요. 뭐 전람회라든지 뭐 이런 걸 나가겠다. 꼭 나간다는 거는 계획이니까 뭐 앞으로 나갈 계획이다. 뭐 이렇게 해서 가져갈 수 있겠죠. 근데 탐구 노트를 어떻게 쓰느냐? 세 가지더라고요. 스크랩, 스케치, 실험 정보.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. 이 세 가지 중에서 매일 딱 하나만 쓰는 거예요. 1번 뉴스 기사 같은 거, 뭐 뉴스 기사가 아니어도 됩니다. 뭐 책이어도 되고 문제집이어도 되고 논문이어도 되겠죠. 그런 것들을 프린트해서 잘라서 스크랩을 하는 거. 그게 첫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내가 내 머릿속으로 떠올린 아이디어, 그거를 손 그림으로 그리는 거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실험을 했으면 실험을 했던 날짜와 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, 아까 실험 실패 얘기 써도 되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만 매일매일 기록을 해보세요.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부모님께서 대신 써주신다 이렇게 되면은 좀 진정성은 오히려 사라집니다, 사실은. 그럼 뭐 부모는 뭐 옆에서 뭐 해야 되느냐, 그 역할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신 써주는 게 아닌 건 확실해요. 근데 만약에 잘 못한다, 거의 100% 그럴 테니까, 못할 테니까 질문을 옆에서 던져주는 거가 좋더라고요. 그게 이제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이상했던 게 뭐야, 그 다음에 그 이상했던 거를 다음에 어떻게 확인을 해볼까, 이 두 가지 질문 정도만 계속해서 해줘도 사실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그 탐구 노트가 나오긴 합니다.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죠. 그리고 그게 이제 옆에서 탐구 노트 이렇게 피드백 주고 어드바이스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좀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람회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랑 하다 보면 당연히 그분들이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더 좋은 피드백, 더 좋은 어드바이스 이런 걸 받을 수도 있고요. 물론 뭐 그 피드백이나 어드바이스를 받을 때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긴 하죠. 그래서 탐구 노트를 요약하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첫 번째로는 내부적인 역할, 아이의 사고하는 능력, 그런 거 훈련시키는 도구가 되고요. 두 번째, 외부적인 역할, 교사하고 아이하고 대화 창구, 이 탐구란 주제를 놓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는 거고, 세 번째로는 입시적인 역할, 생기부, 추천서, 요거 신뢰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사실 보고서보다 강력한 것이 그 보고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하는 그 진짜 그 기록이더라고요.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 썼다. 그러면은 한 번쯤 가져가서 그 지도교사 선생님한테 한번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가 뭐 나쁘지 않습니다. 5페이지 하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리잖아요. 2주마다 한 번씩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결국 정리해보면은 입시가 뭐 과학고 입시 이런 게 막 글솜씨 경쟁하는 건 아니잖아요. 글솜씨 그 싸움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게 아니고 이 신뢰도가 높은 게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탐구노트라는 게 이 탐구노트 한 것만 있어도 사실 신뢰가 됩니다. 보시면은 아실 텐데 이렇게 막 화려하게 막 꾸며내고 근데 너무 완벽하고 이런 거보다 꾸준한 게 이기는 거죠. 그러니까 완벽함보다 이 꾸준한 거, 이게 이긴다 라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과학고 입시에서 많은 분들이
오해를 하시는 놓치고 계시는 탐구 노트에 대한 거, 그리고 탐구 노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진정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. 뭐 제 채널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그맣고 뭐 거의 대부분 모르십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가 탐구 활동 갖고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탐구 활동 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도 뭐 거의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도와드리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따라올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이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이제 과학고라는 게 이제 엄청난 엘리트 코스라 가지고 정말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니면은 못 간다 뭐 이렇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지금 이제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이제 흘러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지방이라든지 지역 인재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좀 놓치고 계시는 정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영재 교육 루트를 과학고나 이런 쪽 가게 됐을 때 혹은 뭐 어릴 때 과학고에 갔는데 나중에 뭐 일반고에 갔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시 그 자기의 숨겨진 잠재력을 활용해서 대입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것도 좀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소규모의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구독과 알림 설정 이거 안 해놓으시면 그 영상을 올려드려도 이게 안 뜬다고 합니다. 그거 해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다가 뭐 이거는 내 상황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콘텐츠로 안 만든 게 있다 이러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다음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